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6일입니다. 벌써 7월이 됐네요. 그쵸? 네, 다들 분주하실 것 같아요. 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젊은 직원에게 의사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90년대생에게 멘토링을 받으면, 이거 진짜 서비스 경쟁력이 진짜 높아질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MZ 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액션을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모티브가 된 기사는 통신 3사 요즘 애들과 소통 안가님 라떼 오명 씻을까라는 블로터의 7월 5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주 수많은 통신 3사들이 냈던 PR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사실 이런 기사들, KT, SKT, LGU 플러스가 뭔가 MZ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식의 소통을 하겠다, 뭐 전담 팀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쭉 처음엔 제가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사실 이런 기사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의 일방적인 PR 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웬만해서 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그저 그런 PR 기사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 과연 어느 순간에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나? 근데 이런 액션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통신 3사가 한다는 MZ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액션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왜 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통신 3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SKT는 주니어 보드를 신설을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 출시 전에 젊은 직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받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니어 보드라는 것이죠. 자, KT는 어떻느냐? 밀레니얼 기업 문화를 전담하는 기업 문화 전담팀을 신설을 했고 평균 연령이 만 29세인 직원 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여기 또 팀장은 30대 직원이 부장급 팀장으로 이렇게 맡게 됐다라는 파격적인 뭐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2001년부터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사회, 블루보드라는 것들을 운영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LG U 플러스는 또 어떤 걸 하고 있느냐?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멘토로 삼아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역 멘토링인 것이죠. 전사 부문의 임원 10명을 뽑아서 이들을 멘티로 하고 그리고 신입사원들 평균 27세로 구성된 신입사원 20명을 멘토로 해서 일종의 신입사원이 임원들을 멘토링하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뭐 3사가 통신 3사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좀 까칠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SKT가 주니어 보드 신설해서 모든 서비스 출시 전에 젊은 직원들의 의사결정 받자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왜 굳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젊은 직원들에게 굳이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왜 직원들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내부 사람인데, 그 내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과연 그렇게 의미 있을까? 뭐, MZ 세대를 타겟한다면 차라리 외부에 뭔가 그런 보드를 구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KT는 뭔가 전담 기업 문화 팀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런 팀을 만들면 진짜 기업 문화가 바뀌는 거 맞을까요? 사실 KT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뭐 이런 팀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바뀔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 재밌는 건 2001년부터 블루보드라는 청년 이사회가 있었다고 PR 기사를 내셨는데,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약이 아니라 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20년 동안 그런 블루보드가 있었는데 과연 KT가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봐왔던 KT는 늘 뭔가 시대에 약간 떨어진 좀 공기업 같은 그런 느낌의 회사였는데 오히려 2001년부터 블루보드를 운영해 왔다 이런 멘트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멘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LG U 플러스는 어떻습니까? 신입사원들이
진짜 임원들 멘토링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뭐 직장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MZ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마치 애플의 혁신을 보면서 다 같이 어떤 CEO가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다 같이 이제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읍시다. 스티브 잡스처럼 뭐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시니컬하죠. 자, MZ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좋지만, 자, 이렇게 현실성이 없고 또 보이기식의 이런 행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거대 통신사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남들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IT 기업, 수많은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마 듣는 분들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이는 모습은 당연히 통신사들과는 다르겠죠. 그들은 뭐 IT 스타트업들이 뭐 이런 식의 전담팀을 만들거나 하시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나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MZ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뭐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다 젊으니까 뭐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막연한 자신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타산지석 삼아서, 뭐, 남들 얘기하면서 그냥 욕만 하고 끝내면 이거는 얻는 게 없잖아요. 타산지석 삼아서, 자, 오늘은 MZ 세대 공략을 위해서 과연 어떤 행위들이 필요할까, 어떤 액션들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다분히 저의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MZ 세대를 위한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겟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또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만들었던 창업했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서비스,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원격으로 뭐 보컬 트레이닝하고 또 악기 강습을 하고 했던 원격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라인 제가 라인 태국 사업을 맡았을 때 그때 만들었던 태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오토 서비스 이런 거, 또 그 이후에 또 창업을 해서 또 의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의료 지식 포탈 서비스, 의사들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제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서비스들을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타겟 유저들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태국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MZ세대를 이해하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이 행위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안해 드리는 세 가지 액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Z세대를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진짜 MZ세대가 우리의 타겟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EO가 직접 그 세계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소통하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진짜 MZ세대가 우리 타겟 맞나요? 라는 질문. 많이들 놓치는 거죠, 사실. 그쵸? 그리고 쉽게 건드리기 힘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다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MZ세대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MZ세대 타겟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MZ세대가 지금 막 이제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MZ세대 타겟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비스가 정말 MZ세대 타겟이 맞는지 이건 원점에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SKT가 모든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젊은 층의 의사결정 받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통신사는 어떻습니까? 통신사라는 특성상 전 국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각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SKT가 정말 모든 서비스를 2030의 눈으로 전면 개편하고 싶은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버를 위한 서비스, 그럼 이런 것까지도 다 2030의 눈으로 다 다시 뒤엎을 건가요?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SKT가 선언한 이런 정책이 결국은 그냥 전시행정처럼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다 2030의 눈으로 뒤집을 리는 만무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보이기식의 프로그램이 아니겠냐라고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MZ세대가 온다는데, 뭐, 당연히 MZ세대가 타겟이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요. 예, 진짜 우리 서비스가 타겟하는 연령대 혹은 페르소나가 지금 현재 MZ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 연령대와 그 페르소나와 이렇게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그 페르소나와 많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느냐, 또 구체적으로 그게 맞느냐라는 고민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시류에 휩쓸리지는 마시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CEO가 직접 그 세계로 뛰어드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행동인데요. MZ세대가 이제 타겟이 맞다 이 확신이 든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바로 남 시키지 마시고 남 시키지 마시고 CEO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CEO란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는요, 리더들 모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직접 나서서 그 세계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직접 MZ세대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종 저한테 온라인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묻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바로 이 질문부터 합니다.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광고 직접 한번 돌려보셨나요? 네, 단돈 1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자, 한번 돌려보세요. 직접 광고 만들어 보시고 타겟도 잡아보시고 돌려보면서 실제 수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뭐 인스타는 쓰세요? 뭐 틱톡은 한번 써보셨나요? 거기에 어떤 광고들이 올라오고 어떤 광고들이 대표님 보시기에 눈에 띄고 클릭을 유발하던가요? 이런 것들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거든요. 아, 이거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하는데 뭐 직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또 에이전시를 맡기긴 하는데 이게 뭐 퍼포먼스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무조건 이 질문을 먼저 해요. 직접 한번 써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라. 그러지 않고서는 가설을 잡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CEO 혹은 리더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이 새로운 세계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세대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서 석학들이 쓴 책들을 막 몇 권씩 쌓아놓고 막 읽으면서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엄청난 자신감에 쌓여서 이제 막 함부로 해석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직접 경험을 하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MZ세대가 간다는 장소도 직접 가보시고, 그들이 쓴다는 서비스도 써보시고, 또 그들이 쓰는 은어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저런 거 다 차치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틱톡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틱톡만. 그러셔도 아마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더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아무리 회사에 무슨 위원회니 보드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야 사실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그 위원회가 해주는 얘기 또 이해 못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MZ세대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직접 겪어보면은요,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서비스를 쓰고 이런 장소를 가는지 또 이런 용어를 쓰는지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겨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이지만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을 쓰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쓰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일을 하는 원천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길까요? 그들도, 그리고 또 우리도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무슨 외계인 아닙니다. 다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실 거예요. 자, 공부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그냥 체험을 해보세요. 예. 조직의 전담팀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뛰어들어 보십시오. 특히 CEO들. 직접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그걸로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냥 겉핥기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한 번이라는 게 이제 한 번 경험하지 마시고요. 뭐 한두 달 이렇게 서비스 써보시고 하면서 컨텐츠도 직접 경험해 보시고 하면서 그쵸? 그래야만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모든 의사결정과 기획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 세 번째.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말고 꾸준히 소통을 하십시오. 마지막 얘기인데 아주 꾸준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또 이렇게 내가 모르는 타겟을 대상으로 뭔가를 기획하다 보면은요. 기획 단계에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체험도 한 후에 막상 서비스가 나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숙제를 끝낸 학생처럼 이제 덮어놓고 안 보게 되죠. 그쵸? 자, MZ세대는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유기체죠. 유기체,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 앞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요. 자,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요, 꾸준하게 소통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서 제가 얘기한 리더가 직접 핸즈온하고 뛰어드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MZ세대가 열광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만드는 네이버, 카카오, CJ, 뭐 JTBC 이런 그 회사들의 수장들은 또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PD, 뭐 CP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40대와 5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세대와 소통을 하고 계속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숙제하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꾸준히 소통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번 말씀드리면서도 드렸던 얘기죠. 뭐 직접 써보시고, 그죠? 뜬다는 컨텐츠 소비도 해보고, 뜬다는 서비스도 한 번씩 깔아서 써보고, 얘기도 해보고, 실제 그 서비스와 컨텐츠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MZ 세대와 막 소통도 해보고, 그죠? 이게 바로 꾸준한 소통의 방식인 것이죠. 결국은 이제 경험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MZ세대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보드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서 그들과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만나서 뭐 티타임을 하고 캔 미팅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뭐 딱딱한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자, 이제 뭐 MZ세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뭐 하고 노세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쵸? 자, 그들이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을 꾸준하게 경험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입사원들 멘토로 열심히 모셔봤자 그런 교집합이 없으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라떼의 벽을 또 한 번 체감하는 뭐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듣고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 같죠? 그죠?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막상 이렇게 실천하는 리더들은 별로 없습니다. 명품은 작은 차이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CEO와 리더들이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실천하면 진짜 MZ세대에게 공감받는 그런 서비스가 탄생을 할 것입니다. 자,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클립보드 접근은 왜 문제일까? 목적을 감춘 앱이 문제다. 뉴스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틱톡이 클립보드에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 복사해서 논란이 됐죠. 근데 클립보드 접근 자체는 원래 편의를 위한 기능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뭐 내가 원하는 뭐 기사를 클리핑 해가지고 올리고 내 멘트를 쓴다 그러면 그 기사를 클리핑하는 행위 자체가 페이스북에서는 클립보드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틱톡에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이런저런 글들 태그들을 여기저기 썼다가 뭐 그걸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다. 이것도 역시 틱톡이 이제 클립보드에
또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뭐 틱톡, 근데 그 외에 뭐 금융 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이런 클립보드에 접근을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그동안 감춰왔거나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했어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틱톡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 배달업 M&A에 올인한 우버,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2위 배달 앱이죠. 그럽허브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좌절된 후에 곧바로 우버가 4위의 배달 앱인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하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차량 공유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계속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이제는 배달업 M&A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버의 뭐 현명한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에는 이렇게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KBS가 2023년까지 직원을 1000명이나 줄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인건비 비중을 35에서 30%로 줄이고 4년 동안에 1000명을 감축하겠다. 1년 동안 약 250명씩 감축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신입의 채용은 지속한다라고 하니 아마 감축 인원은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러니 뭐 그만큼 지상파가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컨텐츠파뿐만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상파에 정말 고전하는 시대가 제대로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D2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죠? 예, 휴가철이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